우리가 오늘 기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다 하셨죠? 그러면 기술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밀당 기술을 배우고 있죠? 밀당 기술 중에서도 뭘 배우고 있습니까? 예측 불가능성의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 내가 강의해드린 내용만 알아도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 제가 저번 시간에 뭐 가르쳐드렸는지 아세요? 상대방을 웃기게도 했다가 상대방에게 핀잔도 줬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흔드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만 봐도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마음만 맞추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틈새에 파고들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이 기술을 통해 아셨어야 될 텐데요. 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아셨어야 될 텐데요. 그죠? 오늘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배워볼 건요, 드러내기와 감추기, 즉 공감대 밀당이라는 걸 한번 배워볼 거예요. 공감대 밀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실존했었던 철학자 소렌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렌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밀고 당기기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 키르케고르의 책 중에 유혹자의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유혹자의 일기에 남자 주인공이 이제 오하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코넬리아라는 여자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철학에 되게 빠져있는 어떤 코넬리아라는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눌 때 대화 주제로 철학이나 문학의 얘기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쪽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여자는 당연히 그런 쪽에 그런 쪽에 좋아하기 때문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공감대를 나누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감대 형성이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이 오하네스가 코넬리아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와 같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느낌을 갖다가 전달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해요. 코넬리아는 요하네스가 자신을 이해하고 서로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요하네스는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일상적이고 허물없는 내용으로 바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 코넬리아가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흐름을 되돌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끌리고 있게 되는 그런 기술을 쓰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걸 갖다 좀 이해하기 쉽게 기술로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공감대를 형성했다가 형성하지 않는 것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딴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여행에 관해서 1분 스피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1분 스피치가 뭔지는 아시죠? 네. 1분 스피치가 뭔지는 아시죠? 어떤 사물이나 주제를 통해서 1분 동안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레포 수업에 대해서 좀 들으셨다면 어떤 것들을 오감을 이용해서 좀 묘사하는 방법도 조금 아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여행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번에 경포대에 갔었던 이야기라던가, 그죠? 경포대나 아니면은 뭐 낙성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갔었던 그런 어떤 휴가 때 갔었던 어느 곳이든 해외여행을 가셨으면 해외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낙성대 낙산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그 낙산사에서 이 해가 지는 일몰을 봤는데, 그 앞에 부둣가가 아주 붉은색으로 물드는 그 모습 광경을 갖다가 묘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해는 떨어지고 있는데 해는 아주 붉은 빛을 내면서 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둣가가 점점 붉은색으로 차근차근씩 변해가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죠? 그러면서 주위에서는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고, 그죠? 여름이었으니까 더운데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여행이 되게 좋겠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공감대를 하게 된다, 그렇게 공감대를 하게 만든 다음에, 뭐, 그거에 대해서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 돼요. 야, 근데 사실, 거기 가서 제일 좋았던 거는, 거기 가서 맥도날드에 갔던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죠. 거기 가서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빅맥 먹었던 게 사실은 제일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공감을 파괴하는 일이 되겠죠.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가 공감을 쌓아줄 수도 있고 공감을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프레임이 높지 않으면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프레임이 높지 않으면은 공감대를 쌓아주는 것만 하려고 하지 공감대를 파괴하려거나 멈추는 일에는 절대 못합니다. 예, 이런 걸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프레임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 사실 내가 전국에 있는 맥도날드 돌아다니는 게 내 취미거든. 거기에서 썬데이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게 내가 목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여자애가 뭐야 갑자기 왜 이런 얘기해, 나 좋았는데, 이렇게 하면 농담이야. 뭐 사실 여행을 가면 막 견문도 넓힐 수 있고 나 이런 풍경 같은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뭐 이런 식으로 대화 마무리 지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습니까? 밀당이 됐죠. 그죠? 공감을 쌓는 부분은 당기기가 되고요. 상대방과 공감을 파괴하는 것은 밀기가 되는 거죠. 예. 자, 아무튼 이런 기술이 있고 나중에 제가 라포 파괴라는 기술에 대해서도 따로 알려드리겠는데, 예. 그 라포 파괴라는 기술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는데, 사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람을 쫓아다니게 하는 기술인데 지금 알려드릴까? 이것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사용하시면요, 사실 그 어떤 사람이든 다 쫓아다니게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방금 나왔던 누구지? 하스님 사연에서 보였던 그 여자분이, 하스님이 하셨던 행동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만남에서 레포를 쌓으세요. 예, 레포를 쌓는데 여러분들이 레포를 파괴하기 쉽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걸 하냐면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줘요. 스토리텔링을 해줘요. 예를 들면은 인연에 관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준다던가,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 예를 들어 영희를 만났다고 해요. 예, 영희씨, 제가 영희씨를 만났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는 대화가 되게 안 통하고, 사실은 제가 어떤 예쁜 여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헌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랑 그 외모로는 너무 이상형이어가지고 내가 데이트를 했는데 한 5분을 얘기를 해도 한 20분 얘기한 것처럼 너무 지루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지금 영희씨랑 대화를 하니까 너무 그 20분이 5분처럼 느껴지고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화 코드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주파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 서로 주파수가 되게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인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연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예, 뭐 지금 썼던 거는 공명이론이라는 스토리텔링인데, 뭐 세상에 모든 문체는 공명을 하는데 그 같은 주파수 때의 물체끼리 공명을 한다. 근데 사람도 그런 것 같아. 너랑 나랑 어떤 주파수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대화도 잘 통하고 같이 시간이 빨리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공명이론의 스토리텔링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스토리텔링을 했다고 쳐. 그래서 첫 번째 데이트를 잘 했어요. 예, 첫 번째 데이트를 잘 마치고 나서 두 번째 이제 그 데이트를 한 거야. 이제 두 번째 데이트를 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제가 전에 얘기를 했죠. 이거는 여러 가지 기술이 응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데이트를 할 때, 저번에 강의 때 데이트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차에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만 있고 2차로 가서 30분만 딱 있으라 그랬죠.
예, 2차로 가서 한 30분. 이거 기억나시죠? 예. 이걸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거 이제 이 레포 파기를 할 땐 이걸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때 30분이 있을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레포를 파기하고 갈 거예요. 예. 레포를 파기하고 갈 거예요. 어떻게 가냐면 이 30분 정도 딱 됐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참. 근데 잠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 상대방이 대화를 딱 하려고 했을 때 잠깐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아 잠깐 이렇게 이 정도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왜 갑자기 왜냐면 이 사람은 되게 그 작업이 데이트가 잘 돼간다고 생각했었을 그런 시점이고 뭔가 좀 더 깊어져야 된다라는 느끼는 그런 시점이 됐거든요. 그때 잠깐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불현듯 불안감이 일어나요. 인간이 그냥 뭔가 잘못됐나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이 일어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뭐 주파수 얘기하고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지. 왜 갑자기 그런 얘기 꺼내? 불안하게. 왜 그래? 갑자기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인간관계에서 주파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이게 그러면 완전 벙찌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 이득관계지. 무슨 주파수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사실, 너한테 그때 얘기했던 거는, 잘못 얘기한 것 같아, 내가. 사실 그런 거 인간관계는 그거 다 동화 속에서 얘기 나오는 거고 다 소설 속에서나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야 그거 없었던 걸로 취소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뭔가 자기가 크게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크게 잘못한 거라고 생각. 그리고 가볼게 라고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30분 있다가 일어나야 되죠.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바지가랑이 안 잡고 늘어지면은 안 늘어질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은 바지가랑이 잡고 안 늘어질 수가 없어요. 예. 잠깐 그러니까 뭐라도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왜 이게 어떤 일 때문에 자기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예, 그런 심각한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아까 전에 사연 보시면은 누구야 하스님 사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스님 사연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스님은 이걸 자구적으로 자기가 그런 미해결 상태 예측 불가능성의 상태에 자기가 자구적으로 빠져든 거지 사실은 이런 식으로 기술을 쓰면은 누구나도 다 빠져들게 됩니다. 아무튼간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게 돼요. 나 여기까지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나 일 있어서 이제 가봐야 된다 하고서 나가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지게 돼요. 왜 그러냐고 이야기는 해주고 가라고 막 사정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이야기는 해달라고 이야기는 해주고 가라고 막 사정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이렇게 딱 쳐내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딱 쳐내면 이렇게 붙잡으면 붙잡은 걸 갖다가 이렇게 띄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냐고. 그러면서 가요. 그냥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붙잡히시면 안 돼요. 붙잡혀서 여러분들이 좋을 게 없는 게 사실은 이걸 기술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몰라요. 왜 기술을 쓰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죠? 왜 이런 기술을 쓰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붙잡힌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대답이 별로 없어요. 붙잡히면은 무슨 얘기예요? 그거 있잖아, 아프리카 TV에서 미르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켰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 여러분들 게임 끝나는 거죠. 응? 그러면 아무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하고,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냐고, 그러면서, 노라고 하고선, 여러분 갈 길 가시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전화기에는 불이 날 겁니다. 아까 전에 하스님이 했던 행동처럼요, 전화를 엄청 해가지고 매달리는 행동하고요, 집 앞에 찾아와요. 보통. 집 앞에 찾아오고 안 찾아오고는 그 사람 선택이긴 한데, 일단 전화는 불이 나게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뭔가 일단 인간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버림을 받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이 각본대로만 행동하시면요 이 사람은 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버림을 받았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버림을 받았고
이걸 갖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나는 그 순간까지를 딱 스캔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기술은요, 사실은 어떤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인간은 뭐 이유를 알고 싶은데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가는데,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겠습니까? 그 사람, 나를 버리고 간 그 사람만이 원인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걸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안 알려준 거거든. 그렇다 보면은 그 사람은 한 2박 3일 동안 연락을 안 받으면 페인이 돼 있어요. 페인이 돼 있어. 페인이 돼 있어요. 아무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꿀보장님이 아직 안 당해보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여러분들 진짜 꿀보장님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저거 저 말리구만 이렇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거 당하시고 나서 그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성을 찾지를 못하세요. 지금도, 지금 제 사연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건 이성을 찾으셔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성을 못 찾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적으로 찾아야 되죠. 이성적으로 못 찾잖아요. 그죠? 그 기술을 당하시고 이성을 찾으신다고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찾아야지 정상이죠.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죠? 자, 아무튼간 그래서 연락을 2박 3일 동안 안 받다가 연락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아주 공손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예측 불가능성이란 기술인데,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매달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요거까지만, 일단 공감 파괴 기술, 라포 파괴 기술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감정을 자유자재로 표현하지 못하면요, 상대방 감정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거예요. 프레임이라는 게 내가 상대방의 감정에 의해서 끌려다닐 건지 아니면 내가 끌고 올 건지에 대해서 그런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려면 내가 어떤 두려움을 깨고 내가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 선제적으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맨날 상대방 반응만 기다리고 있는데 엄청 그게 프레임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응? 이게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상대방의 감정에 조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어떤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처음부터 뭘 잘못했는지를 쫙 이렇게, 제가 아까 전에 썼던 그 기술 있죠. 그 예측 불가능성을 썼을 때, 래퍼파기 기술을 썼을 때 상대방 여자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한테 쓰든 여자한테 쓰든 똑같아요. 근데 여자분이 그때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20분 동안 제가 한번 지켜봤거든요. 근데 20분 정도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하는 거냐면, 그 여자애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나를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그 데이터를 갖다가 한번 스캔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있어요. 머리 안에 컴퓨터가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쭉 찾아내는 거야. 처음에 나 대화를 잘못했나, 막 공감을 잘못 썼나, 어쩌고저쩌고 자기 문제를 쭉 보는데, 이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기술은 자기가 컴퓨터를 돌려도요, 그 스캔에서 걸리지가 않아요. 특정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돼요. 남자한테 쓰셔도 돼요. 예전에 제가 보니까 어떤 노래방 도우미가 어떤 남자에게 그런 기술 썼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제가 한 몇 년 전이지, 한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어떤 노래방 도우미가 이제 어떤 남자에게 그런 기술을 썼었더라고요. 모르죠, 왜 썼는지는 제가. 근데 저한테 막 연락이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제 방 보시고요. 자, 유튜브도 가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유튜브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